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총 보험료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0만원, 50만원. 제 상담 경험상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넘게 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 50만원을 20년 냈을 때 1억 2천만 원이고요. 100만원 내시는 가정은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럼 내 보험이 그 정도 돈의 값어치를 하느냐일 텐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정작 아파서 병원 갔더니 고객님, 그건 약관상 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낸 돈이 얼만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는 10원 한 푼도 안 나온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에 보험이라는 상품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보험 가입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뻔한 영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계속 의미 없이 지출되는 불필요한 보험, 소위 말하는 가성비 최악인 상품들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될 단 3가지 보험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본부장이 될 때까지 일하면서 보상 청구를 위해서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수천 명의 증권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필요 없는 걱정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보험사에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수천만 원, 길게 보면 평생 1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제 이름을 걸고 확신합니다. 아는 설계사, 친구가, 친한 인모가 이거 신상품인데 지급 아니면 가입 못한다. 이거 하나면 다 보장받을 수 있다.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오늘 팩트로 낱낱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야 할 대전제가 있는데요. 제발 보험으로 돈 벌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고요. 재테크 아니고요. 보험은 냉정하게 말해서 비용이자 소비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살 때 이 물을 나중에 비싸게 되팔아서 이득을 봐야지 하고 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당장 목이 마르니까 마시고 버리는 겁니다. 보험도 똑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비용으로 쓰는 거지 내가 낸 돈이 얼마나 되는데 본전 뽑아야지 만기 되면 환급금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그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확률에 베팅을 해야 하고요. 살면서 일어날 확률은 낮은데 한번 터지면 우리 집안 기둥 뿌리가 뽑힐 수도 있고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돈을 쓰셔야 합니다. 자잘하게 다치거나 감기 걸리는 거, 골절돼서 깁스하는 거 그런 거 그냥 내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그런 자잘한 것까지 보험으로 다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불어나는 거고요. 보험으로 1부터 100까지 모든 위험을 커버하겠다라는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진짜 큰 리스크는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면서 병원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왕창 깨지는 것. 두 번째는 암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에 걸려서 직장도 잃고 소득이 끊기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너무 일찍 사망해서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 이 3가지만 막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격가지이고 욕심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평생 가져가셔야 될 3가지 보험은 바로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종합보험, 그리고 정기보험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세팅을 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일들 대부분 막아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보험이죠. 그런데 정작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는 실손의료비, 줄여서 실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쓰는 치료비의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해주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설계사님, 옛날 1세대, 2세대 실비가 자기 부담금도 없고 좋다던데 그건 깨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보장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옛날 실비가 훨씬 좋은 건 맞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 90%에서 100%를 다 돌려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이라는 건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옛날 실비보험료가 지금은 7만 원이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금액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손해율이 반영되면서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배로 뛸 수가 있고요. 나중에 60대가 넘어가면 실비 하나에만 20만 원, 30만 원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은퇴해서 소득은 없는데 매달 실비 보험료로만 20만 원, 3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마지못해 해지하는 케이스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건이 안 좋아 보이더라도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니 4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나 되잖아요. 내가 낸 돈 다 안 돌려주는데 손해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요. 여러분 병원비로 1년에 5천만 원 쓰실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으신가요? 정말 운이 없어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고요. 약관에도 보시다시피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안전장치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비가 5천만 원이고 4세대 실비는 20%, 자기부담금이 있으니까 1천만 원을 내 통장에서 내야 하죠.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에 걸려서 실제로는 4,80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 200만 원만 지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2세대 실비도 마찬가지고 3세대 실비도 마찬가지고요. 1세대야 어차피 100% 보장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다 내주는 강력한 혜택이 존재하니까 불필요하게 몇십만 원씩 내실 돈으로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헬스장 끊어서 운동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실비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내가 감당 못할 큰 병원비를 막는 방패로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실비가 병원비를 해결해 준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소득 상실 리스크를 대비해 줄 3대 진단비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내일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회사를 다닐 수가 있을까요?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느라 못 다닐 겁니다.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렵겠죠. 소득은 뚝 끊기는데 그럼 생활비는요? 대출 이자는요?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약 드셔야 되고요. 좋은 음식도 드셔야 되고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진단비면 다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 하나면 암, 내 심장 다 완벽하게 보장돼요 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하시는 분들 막상 약관을 뜯어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3대 진단비를 고르는 기준 오늘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암부터 말씀드리면 암은 1980년도부터 사망률 1위였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압도적인 사망률 1위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또한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남자는 37.7%이고 여자는 34.8%이고 5명 중 2명,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리니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죠. 지금 내 옆에 있는 3명 중 1명이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암 진단비는 무조건 일반암 위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제발 고액암, 특정암, 3대 고액치료비 암 등등 이런 현란한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뼈암, 뇌암, 백혈병 걸리면 1억 드려요 라는 이런 말에 혹해서 고액암 진단비를 가입하시는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암들은 어차피
일반암에서 다 보장됩니다. 고해감 보장하고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같은 소외감까지도 보장합니다. 일반암 진단비를 5천이든 1억이든 넉넉하게 넣으시면 모든 암에 대해서 탄탄하게 대비가 가능하고요. 단 주의하실 점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남녀 생식기암을 일반암의 20%만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이 아니고요.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사암은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를 보장하고요. 이건 일반암의 20%까지밖에 구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확률은 33%가 넘어서 많이 걸리는 암들이기 때문에 유사암은 최대치로 구성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럼 암 관련은 진단비만 있으면 되느냐?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만 있어도 되기는 한데 암이라는 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고 항암,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중환자실 갈 수도 있고요. 치료비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면역치료, 표적치료, 로봇수술, 중입자 같은 이런 최신 치료도 보장하고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연간 1회한으로 매년 리셋해서 치료할 때마다 보장받는 게 가능하고요. 10년 뒤, 20년 뒤 재발하더라도 전이가 되어도 보장하기 때문에 요즘은 필수적으로 넣는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와 심장 질환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성인 남자는 약 642만 명이고요. 여자는 약 98만 명이 흡연자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번엔 비만수가 몇 명일까요? 19세 이상 성인 중 약 1631만 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혈압 환자 수는 몇 명일까요? 약 727만 명이 고혈압 환자 수라고 합니다. 그럼 당뇨 환자는 몇 명이냐? 약 369만 명이 당뇨 환자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뇌졸중의 경우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3배에서 5배나 올라간다고 하고요. 당뇨가 있으면 2~3배 올라간다고 하고요. 흡연을 하시면 1.5배에서 3배 올라간다고 합니다. 비만, 고지혈증도 전부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되고요. 뇌에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허혈성 뇌졸중, 터지면 출혈성 뇌졸중이고요. 뇌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써 발생하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중풍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의학용어로 뇌졸중이 정확한 병명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인 심근경색의 경우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하는데 원인이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등이 위험인자가 됩니다. 게다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위험인자가 되니까 우리 주변에서 흡연자,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 정말 쉽게 볼 수 있죠. 이러한 심장질환과 뇌질환에 대해서는 탄탄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에서 중요한 뇌심장 관련으로 아무거나 준비하면 되냐? 안 되겠죠. 그래서 뇌질환은 뇌출혈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증권 한번 보시고요. 뇌출혈 진단비라고 적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보험 문제 있습니다. 반쪽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뇌질환 환자분들이 빈틈없이 보장받으려면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뇌출혈은요, 보장 범위가 8.1%밖에 안 되고요. 그럼 뇌경색증 같은 중요한 질병을 보장받을 수 없고 뇌졸중만 하시게 되면 I64, 67, 68, 69 기타 뇌혈관 질환은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뇌보험에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뇌질환이랑 똑같은데 급성 심근경색은 전체 심장질환의 10%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심증이죠. 가슴이 조여오고 아픈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서 1원도 안 나오고요. 반드시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준비하셔야 협심증 I20 코드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부정맥이나 심부전 환자가 늘어나면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천하기도 하는데 가족력이 있거나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하시는 건 좋지만 필수는 아니고요. 일단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부터 탄탄하게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암은 일반암, 뇌는 뇌혈관, 심장은 허혈성.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을 하셔도 대한민국 최상위 보험 설계를 하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수술비는 필요 없나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여기서 제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비 보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실비에서도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성비로 준비하겠다 하시면 실비 보험에 진단비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가족력이 있어서 혹은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혹은 내 예산이 조금 더 남으니까 더 쓰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엔대 수술비 말고 1-5종 수술비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약간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제외되는 게 많습니다. 반면 1-5종 수술비는 수술의 방식을 보기 때문에 급여든 비급여든 로봇 수술 같은 신의료 기술이든 대부분 보장이 되고요. 이것저것 넣지 말고 1-5종 수술비 하나 깔끔하게 넣고 나머지는 빼셔도 됩니다. 질병 수술비는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고 7종, 8종, 9종 수술비는 급여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고요. 엔대 수술비는 특정 몇 가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1-5종 수술비는 급여, 비급여 다 되고 관열, 비관열 다 되고 현재 약관이 없더라도 수술 정의에 들어가면 다 보장하고 신의료 기술도 보장하기 때문에 1-5종 수술비가 메인이다. 나머지는 서브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30대부터 빈도가 확 올라가고요. 60대부터는 피크를 찍게 되고요. 수술 비용은 가면 갈수록 비싸집니다. 심장 수술 3,290만 원 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단 몇 년 만에 4,136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뇌 기저부 수술도 2천만 원도 안 했죠. 그런데 2,147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수술 비용은 연 평균 4.5%씩 상승하고 있고요. 매년 갱신되는 실비가 결국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수술비 특약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으니까 노후 대비용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꿀팁 말씀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요. 월 보험료 약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 집 누수돼서 아랫집 도배해줘야 할 때, 우리 아이가 놀다가 남의 집 TV를 깼을 때, 길 가다가 실수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을 때, 차를 밀다가 실수로 부딪혀서 배상해줘야 할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가만히 있던 차량을 박았을 때 등등 전부 1억 원 한도로 다 물어주고요. 이거야말로 가성비 최고 특약이니까 종합보험에 꼭 끼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보험은 사망보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종신보험 들어야지. 이 생각 때문에 사망금 1억 받기 위해서 24만 원이나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요. 20년간 내는 돈이 5,760만 원입니다. 40세 분이 나중에 80세, 90세 이때 사망하시면 5,760만 원 내고 1억 받는 거라서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언제 죽든 돈을 줍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거고요. 사업비도 많이 떼가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80살, 90살 돼서 늙어서 자연사 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이 남은 가족한테 정말 절실할까요? 그때 내 자녀들은 이미 다 커서 40대거나 50대 중년이 되어서 이미 다 독립을 했을 거고요. 나도 평생 모아둔 자산이 있을 겁니다. 굳이 보험금이 필요할까요? 사망보험금이 진짜 필요한 시기는 자녀가 스스로 밥벌이를 못할 때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났을 때 남겨진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사망보험의 핵심 목적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정기보험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보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5살일 때 가입을 하시면 25살 될 때까지 내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사망금 1억을 줄 수 있는 거죠. 자녀가
25살 넘어서 가장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그 나이는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으로 하시면 만원, 2만원대 수준으로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고요. 그럼 24만원짜리 종신보험과 차액이 20만원 이상 나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 돈을 재테크로 활용을 하시거나 다른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시거나 저축하시거나 연금 가입하시거나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미혼이다, 자녀 계획도 없다, 딩크족이다 라고 하시면 사망보험금은 가입할 필요도 없죠. 보험은 철저하게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막연한 불안 때문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80%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디서도 자세히 듣기 힘들었던 누가 먼저 굳이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알면 수천만 원 아낄 수도 있는 핵심 주의사항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젊을수록 갱신형은 피하라인데요. 자, 고객님 지금 당장 싸니까 갱신형 하세요 라는 말에 혹해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30세에 3만 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고 좋아했다가 50세에 16만 5,785원, 60세에는 38만 원이 넘어가고 70세에는 90만 원 넘어가고 80세에는 136만 원, 90세에는 226만 원이 넘게 나라는 고지서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0세까지 내야 하는 총 보험료를 계산해 봤더니 6억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을수록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서 딱 20년만 내시면 되고요. 12만 9,210원을 20년간 내면 약 3,100만 원인데 이걸로 90세, 100세까지 쭉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총 납입료만 거의 6억이 차이 나는데 여러분이라면 갱신과 비갱신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덧셈, 뺄셈 가능하시다면 답 나와 있죠. 경제 활동 하실 때 보험료 납입을 끝내놔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납입 기간을 줄여라입니다. 보이시나요? 월 보험료 조금 아끼려고 했다가 납입 기간을 늘렸더니 총액은 무려 67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년 납 대비 무려 21.6%가 비싸지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누구는 3,118만 원에 샀는데 여러분은 할부 길게 했다는 이유로 3,793만 원을 내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월 지출이 적어야 유지가 잘 되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죠. 물론 당장의 가계 경제가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부동산처럼 20년, 30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나중에 비싸게 되팔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 아니죠. 가입하시고 납입을 하셨다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러니 납입 기간을 늘려서 비싸게 가입하지 마시고 20년 납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무조건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세요인데요. 보험 가입할 때 표준형이랑 무해지형 중에 고르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해지 환급형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20-30%가량 저렴하고요. 대신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0원입니다. 아니 원금 보장이 안 되면 손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비용이고요. 중간에 깰 거면 애초에 가입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만기되면 기본형이든 무해지형이든 환급금이 0원인 건 똑같습니다. 평생 가져갈 필수 보험이라면 끝까지 유지할 생각으로 매달 내는 돈을 줄여서 그 차액으로 저축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겠습니다. 환급금도 100% 다 주는 거 아니고요. 해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해지할 생각이면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죠. 무해지형으로 가입해서 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점 설계안도 보여드려야겠죠.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활성 진단비, 암 치료비, 뇌심장 수술비, 종수술비, 가성비 특약, 배상 책임 이렇게 세팅하시면 40세 남성 기준으로도 월 10만 원 초반대, 10살, 20살, 30살은 더 저렴하게 가능하고요. 여성분들은 50세까지도 10만 원 언더로 그 누구보다 완벽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옆집 철수, 엄마가 건너편 김씨 아저씨가 30만 원, 50만 원 낼 때 여러분은
10만 원대 보험으로 더 좋은 보장을 받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해서 남은 돈으로 뭐 해야 되냐? 제발 그 돈으로 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금, 저축, 펀드, 부동산, ETF 등으로 자산을 키우시고요. 가족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요. 여행 다니시고요. 그게 여러분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훨씬 더 큰 보험이 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증권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이버에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점검해 보시고요. 첫 번째로는 실비 보험이 있는가? 두 번째는 3대 진단비가 일반암 뇌혈관 허혈성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가? 세 번째는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면 비싼 종신보험 대신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되어 있는가? 네 번째는 내 보험이 비갱신형이고 무해지 환급형에 20년 납이라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인가?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서 첫째, 보험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최소한으로 가입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비, 3대 진단비, 정기보험 이 세 가지면은 내 평생 보험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갱신형 종신보험, 과한 납기 설정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알고 가입하는 사람과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의 미래 총 납입 보험료는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기준만 명확하다면 가장 적은 돈으로 나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보험료 때문에 허리가 휜다. 보험은 든 것 같은데 불안하다. 이런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분께는 여러분이 생명의 은인이 되실 겁니다. 혹시 저희 영상을 보고 와, 내 보험 정말 엉망이었구나 싶어서 충격 받으신 분들 혹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저희 보험조각가에서 직접 제 가족보험 설계하듯이 30여 개 보험사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거품은 걷어내고 알짜배기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